자, 거침없는 상승. 오늘도 코스피 엄청 강하죠. 오늘도 2% 이상 상승하면서 3,7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3,500 넘었다, 3,600 하다가 이제 3,700 시대가 되어버리네요. 참 어제만 하더라도 그죠? 3,650이 코앞이다. 진짜 바로 앞까지 왔다 했는데 3,750이 또 코앞입니다. 뭐 움직이면 100포인트 가까이 그냥 푹푹 움직이죠. 엄청 강한 그런 장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일 났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고요? 예, 좋은 쪽으로 큰일 났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자,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상당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 이 우리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보면 우리가 그 연휴 마치고 오자마자 악재로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럭저럭 잘 견뎠고요. 그러한데 오히려 뭐 악재의 영향이 아니라 악재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주춤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였는데 뭐 거의 뭐 그 무시하고 그냥 시장은 쭉쭉 그냥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엄청 강하죠? 어때요? 요즘 좀 주식 투자할 맛이 좀 나십니까? 시장이 많이 뜨거워지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제 친구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점심 식사하잖아요. 회사에서. 식사하고 나면 이제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식 토론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관심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럼 시장 고점이냐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강세장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잘 찾아가야죠. 투자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자, 일단 우리 코스피 오늘 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볼 때 거의 뭐 4천억 이상에 그리고 5천억 나중에 좀 넘어설 것 같은데 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 시장은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개인만 또 팔고 있거든요. 개인이 오늘 1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매도가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한 주라도 지금은 사서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지수 어제도 그랬지만 지수가 엄청 강한데요. 정말 강하죠. 아주 강한데 뭐 반도체 조금 이격이 낮다고 하지만 오늘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거 보니까 뭐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봐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음봉 누르고 이럴 때 주춤했는데 뭐 깨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뭐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나 합니다. 근데 이격이 좀 크긴 크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나기는 났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신고가 나야죠.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나기는 났는데 근데 이제 지금에서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막 삼성전자를 지금 산다 막 그런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아니, 살라면 저기 차라리 아래서 사지. 왜 지금 또 이렇게 떠가지고 물론 신고가가 맞기는 신고가는 관심을 가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신고가 나는 순간에 관심을 가야지 진행된 다음에 사면은 조금 그죠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또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어봐요. 오늘 사도 되냐 막 그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데 자기 너무 뜬 거 아니야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관심은 개인들은 이제 그러한 쪽에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 있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난 건데 어, 이번 장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장이 되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기회, 뭐 이전부터 기회가 왔다,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이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장이 정말 소외되면은 정말 두고두고 후회하거든요. 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때 잘했어야 되겠는데 잘했어야 되는데 언, 여러분 지금 있죠. 지금 이거 잘 하지 못하면은 한 10년 정도 후회하실 거예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돈 벌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10년 이상 후회하는 그러한 장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스럽네요. 마이너스 75%까지 갔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어요? 너무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참지 마세요. 네,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인내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75%까지 갈 정도면은 그것은 거의 뭐 추세 꺾여도 한참 꺾여서 진행돼 있거든요. 아래로 많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향 추세는 빨리 빠져나와야지 키우면 안 됩니다. 뭘 사야 되냐고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상당히 뜨겁게 오르는데 왜 이렇게 뜨겁게 오르느냐? 자, 이제 명절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9월 달에 시장은 반도체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기 봅시다.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몰빵했습니까? 아이 몰빵하면 안 좋은데. 아, 이전에 2차 전지 몰빵하셨구나. 요즘은 조금 반등 올라오더라고요. 예, 몰빵하면 안 되는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시가총액 보세요. 뭐 1위는 부동의 삼성전자가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에서 20%죠. 하이닉스가 11%죠. 이 두 종목만 가지고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만 움직여도 지수는 오른다고요. 여러분 지수가 오르는데 나 종목 잘 안 오른다 하면은 지수 관련된 상품 사도 됩니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종목의 지배력이 절대적이었죠. 반도체 안 사셨어요? 아이고, 이번 장에 반도체를 안 사셨다니. 저희들은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꽤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사실 9월 달 장은요, 반도체만 오르지,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두 종목 오르니까 그 주식 시장이죠. 코스피 지수 오릅니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별로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없는 종목 분들은 좀 소외받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이제 쉬고 있고 오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던 분들에게는 조금 따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 들어왔죠. 명절 쉬고 10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는 다른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특히 오늘 그러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비율에 보면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오르고 있지만 어떻게 오르고 있습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오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엄청 놀랐더라고요. 그죠? 놀랐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지금 개인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도 개인들 산다라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대차 오늘 뛰어 올랐죠.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은 조선주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 기아 역시 그러하고 KB 이 보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몇 종목만 빼고는 오늘 다 빨간색이죠.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4위까지만 보고 있는데 세 종목, 네 종목만 빼고 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종목도 나쁘냐면은 그렇지는 않죠. 전일 올랐거나 그래도 나름대로 추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인데요. 어때요?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은 저기 반도체만 오르는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만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폭이 이제는 좀 더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선택의 폭이 좁을 때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 좁은 타켓 찾아가지 않으면 소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타겟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내기가 더 용이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회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면은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타겟이 넓어졌는데 유리해진 거잖아요. 수익 내기 유리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이제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만 어느 정도 잘 찾아가면 유리하고요. 벗어나면 더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10월 달 들어와 가지고 코스피 특징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수가요. 동시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뻥뻥 치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800 바라보게 생겼습니다. 3,800 가면은요, 이제 4,000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불과 올해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2,000 몇백 이렇게 했을 때는 4,000 하면은 까마득했죠. 아주 먼 이야기인 것처럼 까마득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4,000이 그렇게 멀지 않죠. 그만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한번 뭔가 움직였다면 거세게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지금은요, 바위 덩어리가 날아다니는 장이에요. 바위 덩어리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바위 덩어리가 날아다닐 정도로 큰 바람이 분다. 엄청 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장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요, 이때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뭐 여러 번 주식 투자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시장에 이렇게 임하고 있을 텐데, 뭐 다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오래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을 많이 지켜보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투자해 보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성과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던 분들은 보면은 제일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많이 벌었을 때 시기가 2000년도를 꼽습니다. 2000년도 장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기억하시죠? 코스피를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그 2000년도 장에 이렇게 큰 상승의 장이 있었죠. 2007년까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 코스피가 그때 2000 딱 포인트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었는데 이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정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물론 그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적었죠. 투자에 나서는 인구는 훨씬 작았는데요. 어, 근데 그때 주식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웬만하면 다 오르는 장이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돈 벌기가 좀 쉬웠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명망이 있는 기업 있죠. 이름 들어본 기업. 그런 기업 주식 그냥 샀는데 들고 있기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러한 정도로 아주 큰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때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때 물론 크게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 어떤 종목 샀어야 돼요? 이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뭐 조선, 철강, 그리고 또
뭐 해운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었죠.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큰 상승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아마 요즘 조선주 이제 근래 올랐으니까 올해 들어와서 조선주 수익이 꽤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텐데 사실 조선주는 지금보다도 더 큰 수익을 줄 때가 2000년도 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한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조선주는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도주였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은 철강주라든지 막 이때 그러한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2000포인트까지 갔을까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 보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오르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말로 그런지. 뭐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보여지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지 말고 우리가 무작위로 보자고요. 근데 뭐 무조건 무작위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시가총액 코드 순서대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 동화약품인데 이 동화약품 볼까요? 그때 보면 자 동화약품 그 당시에 주도주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일단 그때는 중공업장 무거운 종목들이 가는 장이었고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었으니까 동화약품은 어때요? 그러한 성격으로부터 거리가 좀 있는 종목이었죠. 자 그러면 동화약품은 그러면 2000년도에 어땠을까? 소외되었을까요? 어땠을까? 여기 보세요. 동화약품이 2004년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2005년에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2007년에 2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쯤에 보면 한 1,500원 근처에 있던 종목이 2만 원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10배 이상 올라갔네요. 엄청 갔다 그죠? 엄청 오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부럽네요. 그죠? 자, 동화약품 보니까 그때 올랐네요. 그때 올랐고요. 자, 얼마나 올랐는가 확인만 합시다.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KR 모터스가 두 번째네요. 코드 번호 40번 000040으로 아이고 KR 모터스 KR 모터스는 사지 마세요. 단기 급등 나와도 사지 마세요. 추세가 굉장히 나쁜 종목.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대 좀 올라갔나요? 별로 그렇게 올라가기는 뭐 나름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네요. 원래 좀 안 좋은 종목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경방이 나오는데 경방은 어땠을까요? 2000년도에 역시 경방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이때 2007년까지 상당히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경방은 어떤 종목이냐? 뭐 저기 무거운 종목하고는 거리가 있는 종목이죠. 확실히 거리가 있는 종목. 자, 그러면 경방도 그렇게 올라갔네요. 네 번째 종목 삼양홀딩스. 삼양홀딩스도 지금 이렇게 박스에 그린 거 보니까 나름대로 2000년도에 큰 상승이 있기는 있었다 그랬죠. 만원 초반대에서 한 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꽤 상승의 랠리가 있기는 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는 이제 이게 차트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2009년부터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은 해당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유한양행이 이때도 올라갔네요. 뭐 유한양행은 과거로부터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역시 그때도 소외되지 않고 올랐을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대한통운. 대한통운도 보면은 대한통운은요 엄청난 종목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 시세가 다고 지금 이제 힘을 못 쓰는데 2003년 요 바닥 너무 좋았다 이거 그죠? 2003년도 이런 바닥 2000년대 여기 몇천 원, 6천 원 이렇게 했는데 그게 23만 원까지가 최근에 올라갔으니까 2014년도에 고점 찍었습니까? 그때 이제 2016년도 고점이군요.
근데 그때 이제 2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아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5천 원, 6천 원짜리가 23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시세이긴 시세다, 그죠? 근데 이 시세가 나오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2000년이죠. 2000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을 때 이거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개를 보기는 했는데 이때 보면은 상당히 큰 장이 왔던 이유는 종목들이 어때요? 골고루 다 올랐죠. 웬만하면 다 올랐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그때는 오르는 장.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도 많고.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그때가 정말 좋았던 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때와 같은 장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전에 이제 투자 오랫동안 하고 이제 돈을 버셨던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지. 그때는 정말 크게 돈 벌었어.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장이 오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장이 오면 좋겠는데 좀처럼 잘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의 특징을 보니까 어쨌든 어떻습니까? 비교적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죠.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두고두고 후회한다라는 거죠. 두고두고 후회한다.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렇죠. 자, 우리가 연초에 봅시다. 연초에 보게 되면은 연초는 어떤 종목? 일단은 조선주가 움직였죠. 조선주. 뭐 다른 종목은 별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조선주. 그다음에 이제 4월, 3월입니까? 그쯤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올랐고, 금융주들이 오른 다음에 이제 여름에 잠시 쉬었다가 그 위에 이제 조선주들이 재차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9월 달에 반도체주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으면서 시장은 떴다고 하지만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에서 더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떴는데요. 뭐 시장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어가는 그러한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2000년 이후에 상당히 큰 장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거의 뭐 그러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 지금 선택의 폭도 많을 뿐더러 이럴 때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벌기가 상당히 좋은 장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놓치면 예전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그때가 정말 좋았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좀처럼 큰 기회가 없다라고 말했듯이 이번에 놓치면은 또 상당 기간 동안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중요할 때죠.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이 좋아질 때는 좋아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신중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조금 긴장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회가 와서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고 상승하는 종목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9월 달에는 반도체만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상당히 지금은 더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의 아주 큰 장이 왔다. 아주 바위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장이 왔다. 대신 여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텔라님 나중에 후반에 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이야기하면 끊어지니까. 자, 그래서 뭐 많이 살아나기는 살아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큰 장이 왔을 때도 보면은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큰 장이 오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큰 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이 언제나 그래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이 어때요? 큰 기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이 수익 만들어 가고 또 나중에 주식 투자하고 돈 벌었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소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시장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반도체에 있다 이런 거 말고 뭐 그러한 섹터를 말하는 거 말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코스피인데 자, 요거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거의 닮아 있죠. 자, 이것은 오늘 코스피 대형주의 모습입니다. 대형주의 모습 코스피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치주요? 근데 가치주도 사실은 정의가 좀 그래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좀 모호하죠. 가치주가 나쁜다는 건 아니고 가치는 있는데 그 가치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따지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일단 대형주의 모습입니다. 코스피 모습하고 상당히 닮아 있죠. 자, 다음은 중형주. 중형주 왜 이렇죠? 지금 현재 9월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쭉 빠져버렸죠. 중형주 같은 경우에. 아니 대형주는 지금 뭐 뻥뻥 날아가고 있는데 중형주는 왜 이럴까요? 다음 소형주. 아니 소형주는 이게 또 뭡니까? 우리 7월에 좀 7월부터 시장이 좀 막혔다 그죠? 소형주는 오히려 7월 이후로 한참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래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수익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은 여러분이 대형주 얼마나 가지고 있으세요? 대형주가 없고요. 중소형주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수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있죠. 대형주 지금 보면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에 자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대형주 사람 잘 안 사요. 이상하게 왜 안 사지? 왜냐하면 대형주는 느릿하게 움직이거든요. 좀 답답하죠. 대형주는. 근데 이번 장에는요. 대형주라고 해서 꼭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이는 것이 마치 중소형주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보면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튀어 오를 때 보면 뭐 소형주들 우리 움직이듯이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그 앞서서 연초에도 보면은 저기 뭐 한화 오션 같은 거 오를 때 보세요. 여기 연초에 오를 때 거의 이게 뭐 소형주들 그냥 치고 올라갈 때 모습 아닙니까? 큰 종목이요. 좀 큰 종목이 지금 보면은 소형주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형주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좋은 종목은 알아. 우량한 것도 알긴 아는데 근데 뭐 느릿하게 움직이니까 적당히 수익 나는 종목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작은 종목만 갑니다. 물론 작은 종목에도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형주란 이유만으로 매수를 꺼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산다 하더라도 비싸면 일단 보류, 조금 만만한 종목을 사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중심 쪽으로 다가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장은요 대형주 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요 대형주는 못 갔던 장이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 이게 이제 리듬이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 코스닥이 나왔네. 지난 10년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2010년도죠. 대형주를 투자하면은 돈 못 법니다. 진짜 돈 못 벌어요. 그나마 2017년대 이때 하이닉스와 이때 삼성전자 이때도 두 종목만 올랐는데 그때 또 주 종목이 좀 괜찮았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중소형 주장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중소형주들이 유리해요. 자, 근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중소형주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자꾸 중소형주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중소형주에 자꾸 이게 마음이 가게 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형주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형주는 비싸가지고 많이 못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보통 살 때 어떻습니까? 살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로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당 살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요, 큰 종목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고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면은 10만 원보다는 만 원짜리 주식에 손이 더 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산다면 10만 원짜리 10주를 사나 만 원짜리 100주를 사나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똑같은데 누가 더 잘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작다고 해서 더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비싼 종목이 때로는 더 잘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잘 오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록 10만 원 때로는 몇십만 원짜리가 된다 하더라도 힘이 붙어 있다면 그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비싸면 안 사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힘 있는 종목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싸다고 생각하면은 싸면은 쌀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보신 KR모터스는 왜 자꾸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싼데도 불구하고 싸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종목은 시장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 사이드죠. 사이드 중에 사이드 있는 종목. KR모터스 같은 거 매매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중심을 파악하고 큰 종목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대형주 못 사죠. 그러면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큰 종목 좀 가격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가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큰 종목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가요.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45만 원을 오늘 찍게 되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우리 30만 원대 가까이 왔을 때 한번 샀었거든요. 그때서 샀는데 이 하이닉스가 보세요. 만약에 비싸다면 30만 원이 이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30만 원인데 30만 원짜리가 더 갈 수 있을까? 더 가잖아요. 그죠? 훌쩍훌쩍 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을 생각하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주식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거요. 잘 오르는 게 힘 있는 거죠.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는 것이 힘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요. 빠질 때 얼마 안 빠져요. 그죠? 얼마 안 빠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잘 올라가고. 그런 것이 좋은 종목. 자, 그래서 큰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종목.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잘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좀 돈을 버셔야 되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보면 너무 욕심내 가지고 소수의 종목에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뭐 소수의 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좀 분산해라. 근데 집중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 종목을 충분히 못 가져갑니다. 충분히 못 사요. 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요즘 또 잘 가고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원전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올라갔네요. 잘 올라갔는데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당히 이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분명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종목. 그래서 좋은 종목을 샀다고 칩시다. 샀어요. 아래서 잘 샀거든요. 근데 비중이 많다.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많은 종목을 산다. 아까 몰빵했다고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몰빵하면요 우리가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몰빵을 하기 만약에 여기에 집중을 투자해 버렸다고 하면은 수익이 납니다. 쭉 올라가서 수익이 나죠. 근데 만약에 이런 날, 자, 우리 뒤에 있는 그림은 우리 기억하지 말고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만큼 올라가면 어때요? 이 실현하려고 하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 실현하자. 왜? 집중했으니까 돈은 버셨을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조종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실컷 끌어모아서 모아놓은 거 반납하게 생겼거든요. 뭐 약간의 반납이면 참을 수 있겠는데 상당한 부분에서 반납을 한다. 참기 힘들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수익이 100만 원인데 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뭐 기껏해야 막 예를 들어서 20-30% 빠진다고 칩시다. 20-30만 원 정도 빠지는데 한 100만 원에서 20-30만 원 빠지면은 20-30% 빠지면 20-30만 원이잖아요. 뭐 20-30만 원 뭐 조금 참아도 되겠지. 더 올라갈 수만 있으면 좀 참아도 되겠지라는 여유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게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인데 앞으로 3천 정도가 달아나거든요. 야, 3천이면 차 한 대가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흔들리죠. 고민하겠고. 그 3천만 원 내어주는 게 싫거든요. 1, 200도 아니고. 그러면 매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사가지고요. 여기까지 가져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팔고 싶고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크게 봐야 되고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마음 크기를 크게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좀 더 추세가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되죠. 보니까 살아났죠. 살아나다가 또 상승할 수 있죠. 안 팔기를 잘 했네 되는 거죠. 근데 비중이 많으면요. 이 보세요. 중간이지 않습니까? 중간인데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살짝 숨고르고 갈 수 있는데 큰 조정도 아니에요.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버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못 봅니다. 많이 실으면 저기 끝까지 못 가요. 무거워서 중간에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왜 주식이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횡보하고 이제 진짜하다고 오를 수도 있고 빠져버릴 수도 있죠. 그죠?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빠져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비중이 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비중하면 이미 손실이 커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크면 살짝만 빠져도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크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그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어붙어 버리죠.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죠. 손절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손실은 있는데 손절 못하고 그럴 때일수록 또 막연한 또 그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에이 괜찮아지겠지. 추세가 아래로 전환되면요 즉각 결단해야 되는데 현실은 이렇게 꺾이는 것이 보이는데 자꾸만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습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쓸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비중 많으면 안 됩니다. 비중 많으면요 빠져나오려 할 때 못 빠져나와요. 올라갈 때도 충분히 못 먹고 중간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잘 분산해 주세요. 보면은 너무 좀 작은 종목이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시는데 소수의 종목 가지고 그거 올라간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주위에 뭐
여러분 주위에 혹시 뭐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어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야,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만 알려줘. 딱 하나만. 아니, 딱 하나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딱 하나가 성공적으로 올라야 되지, 못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소박한 듯이 많이도 말고 하나만 올려줘. 아니, 하나가 어디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고 몰라요. 지금의 현재 모습에서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의 종목을 나누어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포트폴리오죠. 위험 분산이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개를 깔아놓으면 그 중에 몇 개는 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를 때 수익이 나고, 못 가는 것은 손실은 짧게 잘라버리면 서로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그래도 플러스가 되더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또 그렇게 쌓고 해가지고 불려나가는 것이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데, 하나 내지는 소수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종목이 소수가 이렇게 오르기를 바란다. 그거는 정확하게 찍어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정확하게 찍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알려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수익이 잘 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종목에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 놓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르는 종목을 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찍어내는 것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찍어내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잘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못 찍죠. 천하의 워렌 버핏도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가는 종목은 그 역할을 해준다. 손실 나는 것도 다 커버해준다. 그렇게 가야 되죠.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게 크게 가고 한 방에 그냥 내가 먹겠다. 그 욕심입니다. 그거는 투기예요. 투자 아닙니다. 투자는 철저히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산하고 장치를 해놓는 것이 투자이고요. 그냥 하나의 운에 의존해가지고 하나만 딱 찍어서 투자한다. 그거는 투기죠. 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선택의 폭이 좋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오히려 멀리 가지 못해요. 때로는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야지 큰 방향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적당한 분산이다. 마침 좋은 종목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목 골고루 담아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멀리 가는 비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그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한 종목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애착을 가지면요, 편견에 빠지거든요. 편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편견에 빠지지 않고 적당히 떨어져야지 멀리 갈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종목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 보통 뭐 한 종목, 두세 종목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나 금액이 작은데요, 집중을 아니에요. 금액이 작아도 많이는 못하겠죠. 많이 분산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두 개 중에서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사가지고 그 두 개가 다 그냥 성공적으로 올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뭐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빠지고 조금 이렇게 횡보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간다. 그 인내심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큰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분산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데, 글쎄요. 음, 지금 이제 지금은 너무 막 어떻게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떴지만은 계속해서 어떤 추세를 가지고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종목 또 사야 되죠. 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오르고 나면 약간 주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또 이제 그 질문에 바로 답변 드리는 것이 지금 규제 상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멀리 보세요. 멀리 보는데 아무튼 뭐 작게 빠지고 많이 오르더라. 그러면은 그 종목을 사셔도 됩니다. 좀 막연하죠. 막 지금은 그렇게 막연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적게 빠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힘있게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살짝 밀릴 수는 있지만 힘있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더라. 그러면 그런 종목은요, 안 돼요. 물론 쉬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쉬는 구간이 있지만은 지금 탄력이 붙는다면 어느 선 이상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강 종목 1번, 2번, 3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홀딩입니다. 1번 종목은 괜찮아요. 전혀 걱정할 거 없고, 2번 종목이 좀 내려왔죠. 근데 지금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2번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으니까 조금 참아 보시죠.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있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는 살짝 덜어내어도 돼요. 그럴 때는 물론 참아도 됩니다. 참아도 되는데 살짝 덜어내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할 때, 이건 저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회복될 때 다시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밀릴 때 심적으로 부담은 덜 할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은요, 좀 참아 보세요. 그리고 3번은 제가 볼 때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내려오더라도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이제 이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을 들이더라도 이제 그게 이해가 되어야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지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강 때 자꾸 내용을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보시면 내용은 안 보고 종목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게 좀 막연하실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강의를 들으시면 그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민아님, 그거는 제 추천주 아니에요. 다른 특강 추천주 아닌데 다른 데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다른 데서 들으신 것 같은데 그 공개해서 너무 그게 노출시켜 버리면 무거워지잖아요. 그 무거워지면 못 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뭐 혹시 좀 안 가진다, 좀 안 좋은 쪽으로 간다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 일단 이번에 우리 질문하시는 그 종목은 그 종목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뭐 지금 종목들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좀 조금 눌림이 있더라도 갑니다. 거의 뭐 하나의,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의 방향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특강 때 이야기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현대 마린 엔진 이거 이야기도 지금 잘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죠. 근데 현대 마린 엔진도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도 그 현대 마린 엔진을 여기 아이고 이거 마우스가 튀네. 2024년도에도 그때 소개를 한 거거든요.
했는데 여름에 시장이 망가지면서 좀 빠졌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못 가면은 원망하겠죠. 왜 이렇게 못 가느냐 하면서 원망하겠죠. 근데 추세가 좋은 종목이거든요. 추세가 잘 있고 좋은 종목들은 조금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작년 여름에 크게 망가졌죠. 그런데 이 종목은 하락은 있지만 그렇게 시장이 망가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했거든요. 그 양호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근데 그것이 극복되고 나니까 어때요? 보상을 엄청 준 거잖아요. 상당히 보상을 준 거잖아요. 그때 좀 빠질 때 참고 그래도 키우신 분들은 지금 9만 원 아닙니까? 아이고, 그때 몇 배가 올랐는데요. 지금 엄청 많이 올랐는데 1년 만에 몇백 프로가 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추천주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종목은 참아주면요,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하향 추세 막 이상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방향이 나온 종목인데. 그래서 사서 바로 오를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뭐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횡보 좀 더 하다 갈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가기 전에 한번 떨어뜨렸다 가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딱딱 못 맞춰요, 우리가 입맛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요 다 자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추천해가지고 뭐 2, 3일 내에 막 급등 안 하면 막 원망하는 분들 있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이요 사가지고 2, 3일에 급등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시기가 좋아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딱딱 그런 종목만 나와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이 큰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려고 해야지 단기에 어떤 급히 수익 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HJ중공은요 그때는 때가 너무 잘 맞았고 또 그런 후속주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해줘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우리 포스코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를 때 이거 엄청 오른 거거든요. 엄청 오른 거예요. 진짜 엄청 오른 건데 그때 막 300% 수익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횡보 보세요. 2년을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부터 2년을 꽉 채서 고생한 건 아니지만은 중간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기다린 보람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좀 길어졌지만은 어때요? 그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 다 참은 사람은 다 보상 받았습니다. 다 보상 받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되게 억울한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건 기다려 준다면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죠. 우리 여러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만 기억하시죠. 요거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여기도 좋았거든요. 우리 그 앞에 샀거든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조정 들어오거든요. 근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미 추세 나와가지고 방향이 나오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빠져도 참아도 된다니까요.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지는데 고점 대비 3분의 1이 달아났는데 참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참아주니까 그 뒤에 어때요? 더 올라가죠.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하는데 우상향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리를 쫙 벌려서 이렇게 이격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이격이 발생되는 단계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밖에 안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여기 또 막 빠진다고 매도했을 거예요. 매도하면 여기서 올라갈 때 정말로 더 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기다린 분이 수익 많이 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대답이 되었나요? 1번은 굉장히 괜찮고요. 2번이 조금 내려와서 그런데 2번 다 내려온 것 같고 3번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익도록 기다려 보십시다. 근데 주식은요. 기다리기 하면 기다려야 할 게 한 만큼 나중에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당장 안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가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림이 필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HJ중공업이 굉장히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HJ중공업이 급히 올라간 종목 절대 아닙니다. 이거 되게 기다린 종목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몇 개월입니까 이게. 연초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6개월 이상을 기다린 종목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 매수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2월 달에 한번 처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때 샀을 때 6,000원대. 여러분이 이제 이때 샀을 때가 여기죠. 8,000원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 났는데 6,000원대 살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뭐 했을까요? 어리석게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6,000원에 사서 기다린 사람 더 먹은 겁니다. 6천 몇백 원 될 거예요. 3만 원 갔을 때요. 거의 350% 400% 됐을걸요.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요. 기다린 만큼 고통은 주지만은 잘 참아내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꼭 줍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인내의 사업, 마음의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 쉽게 또 이렇게 가면은 주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결코 우호적인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돈을 뺏어가려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그 개인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시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 있죠. 인내의 관문을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줍니다. 사실은 추세 좋으면요. 다 기다리면 다 먹여줘요. 예, 하락하는 추세 이런 데 가면 안 되고요. 추세가 돌았다 하면은 뭐 어떤 종목이든지 너무 부실주만 아니면은 추세가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주면 다 해줍니다. 다 갑니다. 다 해줘요. 쉽지는 않죠. 쉬우면 누구나 다 돈 벌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이 오고 뜨거운 장이 오더라도 분명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 돈 버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돈 법니다. 그런데 그 소수에 들어갔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 이제 주식 투자에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데,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은 고생은 합니다. 저도 고생하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주식 투자에 시장에 뛰어든 사람 다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장이 주는 그러한 고통 관문 있죠. 이거는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대박의 주식이 고통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고통 많이 준 종목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박 종목들은요. 원래 험악합니다. 엄청 장기간 동안에 엄청 험악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이 대박이 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거의 다 내려오니까 좀 참아주시면 될 겁니다. 아이고 그놈의 주식이 뭔지 그죠? 저도 오랫동안 해오지만 매번 이렇게 임할 때마다 쉽지는 않아요. 뭐 예전에는 방향도 모르고 막연하니까 너무 힘든데 지금은 알지만은 그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참아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 장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되었는데요. 또 다 못한 건 내일 해야 되겠네요. 내일 이어가야 되는데 자, 뭐 시장은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목이 이제 같이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네요. 아까 2차전지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던데 2차전지도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니까 수익은 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당분간 올라오기는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9% 이런 것들도 보면 10% 이상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세는 역시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단기간에 얼마라도 오르기는 오를 것 같아요. 돌아가면요. 돌아서면 신고가 날 때 신고가 나면 추가하세요. 신고가 나면 추가. 기다려 가지고 신고가 난다 하면 그때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종목이 괜찮아요. 시장도 펄펄 끌어올고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보시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이닉스 뭐 신고가 났으니까 그대로 좀 방향을 그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격이 조금 더 벌어져서 이제 아무튼 오늘도 신고가니까 뭐 바로 꺾여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 10월 초에 명절 가기 전에 산 게 이거거든요. 명절 연휴 가기 전에 산 게 이게 이 원전주예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꽤 괜찮았죠.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뭐 상한 못 가지고 축소 들어갔습니다만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보면은 추세가 좋잖아요. 추세가 막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누를 수는 있거든요. 이런 종목도 살아나서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면요.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저기 앞에 있을 때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죠. 엄청 이렇게 올라와 있죠. 방향만 살아있으면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추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시면요. 큰 방향은 다 살아있고 그 가운데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는데 여기도 어때요? 앞에서 샀습니다. 추세 나올 때 샀습니다. 좀 들어올 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때요? 이 구간만 지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은 다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식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이제 끼네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좀 깝깝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지불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거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 내일 또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큰 장이 왔다. 큰 장이 왔는데 자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변두리로 가려고 하세요. 변두리로 가지 마시고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은 좀 큰 종목 있죠. 대형주.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진다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